제가 6살 때가 7살 때는 그때 한 88년, 89년이거든요. 그때가 붕어빵 개당 100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땐 개당 100원이었고 제가 초등학교 한 2, 3학년 정도 됐을 때 90년 넘어가면서 그때 붕어빵이 200원 됐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. 옛날에 그 80년대 양면으로 이제 주물된 붕어빵 틀이 나오기 전에는 원래는 이게 단면으로 된 그 국화빵이 있었죠. 국화빵. 예, 국화빵 단면자로 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실제로 오래된 좀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을 가게 되면은 옛날에 그 추억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옛날식 그 국화빵 틀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화빵이라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풀빵이라 부르는 분들도 있었죠. 왜냐면 이제 그 반죽이 어쨌든 그 밀가루 풀이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풀빵이라 부르시는 분들도 있었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주물이 왜 국화빵으로 만들어졌냐면은 이게 만들어진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건데 하나는 어쨌든 일본 영향을 받았던 거죠. 일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국화빵 일본에서는 국화가 좀 되게 중요한 문양을 역할해주게 되잖아요. 그래서 국화빵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가 있게 되는 거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겪는 와중에 밀가루가 어쨌든 대량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밀가루는 어쨌든 간에 되게 흔해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950, 60년대를 겪게 된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옛날 분들인 거죠. 이제 한 60 이상 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수제비라든지 칼국수라든지 어쨌든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음식이라고 하는 건 다 약간 좀 싸구려. 그다음에 좀 약간 영양가가 좀 떨어지는 음식이 돼주게 된 건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밀가루가 흔해지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일본적인 문화까지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국화빵 풀빵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건 단면으로 만들다 보니까 되게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. 약간 타코야키 같이 만들게 되는 거잖아. 일본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걸 뭔가 예쁘게 만든 다음에 그걸 꼬챙이로 뒤집어 가지고 다시 또 모양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요. 그래서 이게 한국 버전으로 뭔가 좀 발전됐던 게 뭐였냐면 어쨌든 간에 이 양면 틀이 나왔던 거고 근데 우리나라 붕어빵이라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 거 따라온 건 사실이잖아. 일본에서 보면은 그 잠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일본에서 이제 도미빵이라고 하죠. 어쨌든 그거를 이제 좀 약간 또 도입해가지고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대충 백그라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